하겠습니다. 오늘도 다 같이 초코 파이팅 구호를 외치면서 즐거운 수업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초코 파이팅! 네, 저번 시간까지 저희가 했던 게 뭐냐면은 이 3단원 통계 단원에서 가장 기본적인 확률 변수와 그 다음에 확률 분포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할 파트 중에서 좀 이제 중요하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어떤 내용이냐 하면요, 이런 내용입니다. 뭐 A라는 집단과 뭐 B라는 집단이 있는데 둘 다 이제 동일한 시험을 쳤어요. 그래서 이제 이 시험 결과를 보고 어느 집단이 좀 더 이제 우등한 집단인지를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볼 건데, 근데 단순히 점수들의 나열로만은 어느 집단이 더 우수한지를 알기가 힘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각각의 집단을 대표하는 어떤 한 개의 점수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 집단이 어떻다라는 거를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대략적으로. 그 다음에는 또 이제 이 한 개들의 점수 말고도 또 다른 지표들이 있으면은 좀 더 이제 집단을 저희가 특성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래서 이 한 개의 대표적인 점수를 기준으로 해서 뭐 이제 학생들의 점수의 분포 정도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은 좀 더 이제 집단이 어떤 집단인지를 저희가 알기가 쉬울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저희가 할 거는 뭐냐면요, 이런 이산화황률 변수의 기대값과 표준 편차라는 대표값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갖고 온 표를 한번 보면요, 여기서 이제 한 개의 기업이 있는데 이제 할인 쿠폰을 뿌릴 거예요. 그래서 그 쿠폰에 적혀 있는 할인액이 3,000원, 5,000만 원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쿠폰 수는 뭐 60장, 30장, 10장으로 된 뭐 이런 표를 저희가 한번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한번 해볼 거는 뭐냐면은 이 쿠폰 한 장에 대한 할인액의 평균이 얼마가 되는지, 어떻게 식을 세워야 되는지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볼 거는 이런 건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시험을 쳤을 때 이때 이제 그 시험 친 과목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평균을 어떻게 냈는지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쉽게 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평균 금액을 어떻게 구할 수가 있을까요? 일단은 뭐 시험으로 보면은 지금 총 100가지의 시험을 쳤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또 이제 100가지의 시험을 쳤고, 그 다음에 뭐 시험이 만점이 이제 가장 큰 점수라고 생각하면은 3,000점 받은 이제 점수의 시험이 60개가 있고, 그 다음에 5,000점 받은 점수의 시험이 30개가 있고, 그 다음에 만점 받은 시험이 10개가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계산을 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은 3,000 곱하기 60 해주고, 그 다음에 더하기 5,000, 그 다음에 곱하기 30으로 해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더하기 10,000 곱하기 10으로 우리가 해줄 수가 있죠. 근데 이게 이제 어디에 들어가야 돼요? 분자에 들어가야 되더라. 뭔가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값을 이제 저희가 뭘로 나눠줘야 되죠? 그렇죠? 총 시험분, 총 합이라고도 되어 있으니까 총 이제 저희가 100으로 나눠줄 수가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저희가 식을 세울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 또 이제 우리가 뭘 해볼 거냐면은 두 번째로 이런 이제 어떤 확률 분포표를 만들어 볼 거예요. 그래서 이 확률 분포표를 만들려면은 확률 변수 X의 특성을 저희가 하나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어떻게 설정을 해줄 거냐 하면요, 이렇게 설정을 해줄 거예요. 쿠폰 100장 중에서 임의로 받은 쿠폰 한 장의 할인액을 저희가 확률 변수 X라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확률 분포표 만들어 줄 수가 있죠. 그래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3,000원 할인 쿠폰을 받을 확률 저희가 구해보면은 100장 중에서 60장이 있으니까 10분의 6의 확률이더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또 이제 어떤 사람이 5,000원 할인 쿠폰을 받을 확률을 구해보면은 30장이니까 10분의 3의 확률이더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떤 사람이 10,000원 할인 쿠폰을 받을 확률을 10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확률은 10분의 1이구나 이것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여기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한번 확률을 다 더해보면은 1이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제 확률 질량 함수는 이렇게 이제 저희가 되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확률 분포는 지금 이런 상황이더라. 이것도 한눈에 지금 파악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가 또 이제 다른 방법으로 평균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냐 봤더니 지금 상황에서 3,000 그 다음에 곱하기 10분의 6으로 하나 써주고 그 다음에 더하기 5,000 그 다음에 곱하기 10분의 3으로 저희가 써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더하기 그 다음 만 곱하기 10분의 1로 저희가 써줄 수 있다라는 것도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보면은 동일한 식이다라는 걸 알 수 있죠. 표현 방법은 조금씩 이제 조금씩 이제 다르다는 게 보이지만 그래도 이게 이제 조금씩 정리를 하다 보면은 이렇게 이제 바꿀 수가 있다더라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요. 평균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얘기를 할 수가 있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저희가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어떤 이제 이상 확률 변수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이상 확률 변수의 확률 분포표를 이렇게 일단 정의를 조금 해보도록 하죠. x1 그 다음에 x2 값을 갖고 점점점 해서 xn 그 다음에 여기 그 다음에 x1이 나올 확률은 p1 x2의 값을 가질 확률을 점점점 해서 xn을 가질 확률은 pn이라 하고 그래서 이 모든 확률을 다 더했을 때는 무조건 1이 나와줘야 되더라 이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앞에서 생각한 거 얘기를 해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평균을 구했냐면은 지금 확률 곱하기 그 다음에 x가 가질 수 있는 값들의 총합을 저희가 구했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저희가 살펴보면은 이때 이제 평균을 구해보자라고 하면은 어떻게 할 수 있냐 봤더니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x1 곱하기 p1 그 다음에 더하기 x2 곱하기 p2 그 다음 더하기 점점점 더하기 해서 xn 곱하기 pn으로 저희가 쓸 수가 있다더라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저희가 뭐라고 하냐면은 확률 변수의 평균 혹은 기대값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거를 기호로 표현하기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평균 같은 경우는 영어로 expectation이라고 하기 때문에 앞에 1을 가져와서 저희가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제 우리가 평균을 구하고자 라고 하면은요, 여기서 이 확률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가중치라고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3,000에 대한 가중치는 이만큼이 되고, 그 다음에 5,000에 대한 가중치는 요만큼이 되고, 그 다음에 10,000에 대한 가중치는 요만큼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값은 이 가중치에다가 가질 수 있는 값을 곱한 거의 총합으로 구할 수가 있구나. 정말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시험 치고 고등학교 때 시험 치고 했을 때 보면은 이렇게 이제 저희가 평균을 구할 수가 있죠. 국어 점수가 만약에 70점, 그 다음에 수학 점수가 만약에 한 100점, 영어가 한 65점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평균을 구하고자 하면 이렇게 구했었어요. 그래서 얘는 70 더하기 100 더하기 65에다가 3으로 나눴어. 왜냐하면은 지금 시험 본 게 국수형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를 좀 이제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결국에는 가중치를 동일하게 줬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수형 3개이기 때문에 국어에는 3분의 1의 가중치를 두고
그 다음에 수학 같은 경우는 3분의 1의 가중치를 두고, 그 다음에 영어 같은 경우는 3분의 1의 가중치를 둬서 다 동등하게 주면은 이제 어떤 동이랑 어떤 한기 기대하는 값 평균이 나오더라. 그래서 뭐 이제 자기가 수학 머리가 우수하다, 뭐 우수한 걸 보여주고 싶다라고 하면은 수학에 대한 가중치를 높여가지고 좀 이제 뭐 어떤 한기 기대값이 나오도록 자기가 얘기를 해주면 되죠. 근데 이 가중치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총합이 1이 되게끔 만들어줘야 되더라. 요거 하나 명심을 해두고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학 머리가 우수한 걸 보여주고 싶으면은 뭐 5분의 1, 그 다음에 뭐 5분의 3의 가중치를 두고 얘는 5분의 1의 가중치를 두고 이렇게 이제 하면은 뭐 좀 수학 머리가 우수하다라고 좀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결국에는 확률이라고 생각을 해도 되고 어떤 상황에서는 또 이제 그만큼의 가중치다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구해보셔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이제 저희가 다시 이제 정리를 하면은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확률 변수 x에 대한 기대값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x1 곱하기 p1 더하기 점점점 더하기 해서 xn 곱하기 pn으로 쓸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평균이라는 게 결국에 뭐냐 하면은 어떤 한계의 자료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 자료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대표값이 된다더라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볼 게 뭐냐면은 이 한계의 대표값만으로는 그 자료 집단이 어떻다라는 것을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이제 생각을 해볼 게 뭐냐면은 이 한계의 값을 기준으로 해서 그러면은 다른 값들이 이제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가 요거를 이제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떨어져 있는 이 아이디어만을 이용을 해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이렇게도 한번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때 이제 평균이 있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 평균 같은 경우는 뭐 영어로 mean이라고도 얘기를 하면 그렇기 때문에 뭐 small m이라고 적기도 해요. 일단 뭐 이런 자료가 있다고 하죠. 뭐 여기 x1이 있고 여기 이제 x2가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x3가 있고 그 다음에 평균은 이쪽쯤이다라고 얘기를 해놓겠습니다. 그래서 뭐 떨어진 정도라고 하면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히 x1이랑 평균까지 떨어진 정도라고 하니까 x1-n 이렇게 이제 쓰고 그 다음에 x3랑 n이 떨어진 정도 그래서 x3-n 그 다음에 xm이랑 x2에 떨어진 정도니까 얘는 뭐 x2-n 이렇게 이제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서 또 이제 어떤 값을 구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면 단지 요거만 이제 다 더해버리면은 뭐가 되냐 하면은 결국에는 이제 이게 제로가 된다더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여기서 이제 이때 x1에 대한 가중치를 p1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x2가 선택될 확률 뭐 값을 가질 확률을 p2 얘를 이제 뭐 p3라고 했을 때 저희가 뭐 이렇게 이제 적어놓도록 하죠. 그래서 이러한 거리에 대해서 이런 어떤 값의 차이에 대한 뭐 이런 이제 저희가 가중치도 다 다르기 때문에 곱해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이제 해버리면은 결국에 뭐가 되냐면 단순히 이렇게 계산을 해버리면은 제로가 되더라 이렇게 이제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제로가 안 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부호를 없애야 됩니다. 은의 부호를 없애주면 되죠. 그래서 이 은의 부호를 없애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이 절대값 기호를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 절대값에다가 그 다음에 가중치를 곱해서 더한 것들의 값으로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이게 참 은의 부호를 없애는 건 좋은데 근데 이제 참 번거로운 게 뭐냐면은 절대값을 처리해주는 게 굉장히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이 절대값 말고 또 음의 부호 마이너스를 없애주는 방법을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가 더 있어요. 뭐가 있죠? 제곱을 해주는 거죠.
그렇죠. 제곱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값의 차에다가 제곱을 해줘서, 왜냐하면 떨어진 정도가 궁금하기 때문에 이 값의 차에다가 제곱을 해주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은 각각의 가중치를 곱할 겁니다.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은 뭐 x1-m의 제곱의 가중치 p1을 곱해주고, 그 다음에 또 이제 x2-m에다가 제곱하고 가중치를 곱해주고, 그 다음에 또 이제 x3-m의 제곱에다가 가중치 p3를 곱해주고, 이제 이렇게 할 거라는 소리예요. 이러면 이제 좋은 게 뭐냐면 절대값을 처리할 필요도 없고, 그 다음에 그냥 단순 계산만으로 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이제 구한 값이 이제 뭐가 되냐면은 떨어진 정도의 분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산에 대한 정의를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그대로 한번 갖고 오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적어두면은, 만약에 평균이 m이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지금 아까 앞에 그 아이디어를 갖고 오면은 우리가 x1-m에다가 제곱을 해주고, 그만큼의 가중치 p1을 곱해주고, 그 다음에 또 이제 x2-m에다가 제곱을 해주고, 가중치 p2를 곱해주고, 그 다음에 더하기 점점점 더하기 해가지고 뭐 xn-m의 전체 제곱을 pn으로 저희가 적어줄 수가 있죠. 이렇게 이제 구하면은 평균으로부터 얼마만큼 떨어진 정도에 대한 어떤 한계의 지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우리가 시그마로 표현하면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시그마 i가 뭐 1부터 n까지의 값을 갖고, 그 다음에 xi-m의 제곱, 그 다음에 pi다 라고 이렇게 이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이제 결국에 뭐가 되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돼요. 어떤 기대값이냐면은 이 편차에 대한 기대값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x-m의 제곱의 이제 기대값, 이렇게 이제 저희가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뭐냐면은 분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variation 해가지고 앞에 v를 따가지고 뭐 vx라고 적기도 하고, 뭐 또는 이제 var 뭐 x라고 그렇게 이제 저희가 적기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제 이렇게 정의가 된다는 거 하나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간단히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저희가 조금 풀어보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돼요. 뭐 기대값이 나오고, 그 다음에 확률 변수 x의 제곱 마이너스 2mx, 그 다음에 마이너스 m 제곱으로 저희가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결국에 나중에 배울 건데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뭐 이렇게 이제 나오고 마이너스 확률의 제곱이다, 이렇게 저희가 쓸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 분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분산 같은 경우도 좀 이제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단위라는 걸 붙일 때 문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또 다른 한계의 흩어진 정도를 표현하는 그런 지표가 필요한 거예요. 만약에 지금 뭐 우리가 여기 이제 단위가 만약에 어떤 금액에 대한 그런 자료다. 그래서 단위가 1이 있거나, 또 이제 뭐 어떤 개수에 대한 뭐 이런 쿠폰 수에 대한 그런 단위가 개가 되니까 개라는 그런 단위가 붙었을 때, 이때 이제 지금 분산 같은 경우는 지금 제곱을 해버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얘 단위가 뭐가 되냐면은 원의 제곱, 그 다음에 개의 제곱이 되는 거예요. 원의 제곱, 개의 제곱. 그래가지고 이럴 때 되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원의 제곱이라는 그 단위가 뭔지는 모르니까 바꿔줘야 됩니다. 원으로.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루트를 이용해가지고 바꿔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 이제 표준 편차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이제 이렇게 이제 시그마를 이용해서 표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그마 x 같은 경우는 루트 해놓고 확률 변수 x의 이제 분산, 이렇게 이제 된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결국에는 단위가 원이 되고 개가 되고, 뭐 시간 같은 경우는 분이 되고, 뭐
몇 초가 되고 몇 시간 이렇게 이제 되니까 우리가 표준 편차까지는 써줘야 된다.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은 이제 대표값 한 3개 정도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제 한 게 뭐냐면은 기대값, 분산, 표준 편차에 대해서 다뤄봤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계속해서 이어나가도록 하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